안녕하세요. 서안정 작가입니다. 또 왔습니다. 오늘은 또 질문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 되는 아이인데 어떤 책을 사주면 좋을까요? 추천 꼭 좀 부탁드려요. 저는 안 보는 책 많이 쌓아두는 게 싫어서 책을 많이 안 사줬는데 집에 많이 놔두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 이 질문이 정말 두 줄밖에, A4 용지 두 줄밖에 안 되는 질문인데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만약에 저의 강연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면 제가 바로 여러 가지를 물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아이가 책을 어느 정도 보았는지, 그리고 책을 안 볼 책을 쌓아두기 싫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책을 많이 안 본다는 뜻인지, 혹은 어머니께서 아직 책을 사주기도 전에 안 볼 책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보는지도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저는 아주 많이 빌렸었거든요. 사주는 거에 한계가 있을 정도로 저희 큰아이는 좀 책을 좋아했었는데,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었는데 어떤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때는 뭐 강의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어떤 아우라가 느껴졌나 봐요. 아무튼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에게 책을 정말 많이 읽어주고 있는데 애가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왜 아웃풋이 안 나올까? 왜냐면 나이도 꽤 많았거든요, 그 아이가. 듣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어머니께 혹시 아이가 얼만큼 많이 읽느냐고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때가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많이 읽었다고, 8년 기다렸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물론 전혀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루에 한 권씩이라도 꾸준히 읽은 것이 정말 좋은 건 맞아요. 잘 키우고 계신 것도 맞는데, 어머니께서 기대하는 아웃풋을 바라기에는 그 양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제가 그때 배우게 되었는데, 해서 지금 오늘 이 질문을 주신 어머니 5세 아이인데 안 볼 책을 쌓아두는 게 싫다고 말씀하셨던 이 고민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실제로 만났더라면 물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글로서 남겨주신 글이라서 그냥 제가 적당히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 질문에는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이가 책을 반복해 오는 아이인지에 따라서 사실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답을 한번 드려보면, 저 역시 이 어머니처럼 읽지도 않을 책을 집에 쌓아두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책이 있어야 아이가 책을 본다면서 막 책을 많이 두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환경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읽지도 않고 있는데 무조건 책을 찾고 이 책을 읽으면 아이가 볼까? 이 책을 구입하면 이 책은 볼까? 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로 책을 사두기만 하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없고, 이왕 샀다면 아이가 책을 잘 읽을 수 있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사시면서 아이에게 이런 책을 좋아하나 저런 책을 좋아하나 다양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읽어보시는 경험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5세 아이 질문이 어떤 책을 사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으니 그에 대답을 좀 드려보면,
네, 그래서 제가 주로 활용했던 방법을 책을 사였던, 구입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전집 할인 매장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거긴 아무래도 전집들을 정가로 구입하기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보통 한 30만 원쯤 하면 10만 원부터 한 30만 원, 30 몇만 원 정도 사이에서 구매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전집 할인 매장을 바로 가기보다는 저는 조금은 검색을 하고 갔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어떤 책을 넣어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좋고, 또는 네이버 같은 곳에서 우리 아이가 몇 살인데 어떤 책을 줄까요?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조금 나오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럼 책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전집 할인 매장 가서 이런 책 좀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전집 할인 매장 아주머니들이 거의 전문가시잖아요. 그 또래 아이들을 많이 경험했고 아이들이 이런 종류 책을 좋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추천받은 책들, 그리고 전집 할인 매장에 계시는 분들이 추천들을 제가 먼저 한번 쫙 훑어본 다음에 저희 아이를 항상 저는 같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예를 들면 전집이면 그 시리즈 느낌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런 책들을 한 권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아이가 유난히 이런 책 저런 책 이렇게 아이가 난 이 책이 좋아요 라고 고르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들을 사서 읽어주면 실패 확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집 할인 매장을 잘 이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또 많은 어머님들 혹은 또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전집은 뭐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단행본이 좋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도 과거에는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면 그런 말에 귀가 막 열려가지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잘 가다가도 흔들리고 또 못 가서 또 흔들리고,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이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이 사람 말이 맞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집도 책이고 단행본도 책이고 다 책이거든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는 한참에 보통의 전집이 60권 정도씩 오잖아요. 그 60권을 한 자리에서 다 읽고 일어나도 책을 고파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한두 권을 잘 안 읽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마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지, 전집이니까 나쁘고 단행본이니까 다 좋고, 제가 봤던 단행본 중에 정말 쓰레기 같은 단행본도 표현이 좀 격해서 그렇지 이 책은 도대체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안 좋았던, 혹은 이 책을 돈 주고 사긴 좀 아깝다 하는 책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전집이냐 전집이 아니냐 단행본이냐가 아니라, 일단은 내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전집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고 단행본으로 접근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큰 서점에 가서 책꽂이에 앉아서 밑에 앉아서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죠. 근데 아이가 유독 좋아하는 책들, 또 읽어다 또 읽어줘 하는 책들은 구입해서 오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너무 재밌게 읽었으니까 이 책은 됐고 안 읽은 책을 사와야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돈에 대한 걸림이 있으신 거잖아요. 안 읽었던 책을 사왔을 때 아이가 잘 읽을 경우도 있고, 또는 좋아하는 책을 또 계속 반복해서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행착오를 꼭 해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는 나와 내 아이를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 시간만큼 쌓이는 내 아이에 대한 파악, 나에 대한 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튼 일단은 전집을 한번 예를 든다면 사서 아이에게 읽어주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사서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전집을 몇 번 샀는데 다 실패했다면 우리 아이는 전집이 안 맞는 성향의 아이인 거예요. 하지만 전집을 사서 이것이 100% 실패는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집을 몇 지를 사서 읽어줘 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그럼 그 몇 권의 책들의 공통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걸 단행본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생활 동화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는 이야기 책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갔을 때 하고 뭐 물을 내리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인사를 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자기 전에는 책을 읽고 자고, 뭐 이런 이야기들, 목욕하는 이야기들, 친구들하고 인사하는 이야기들, 이런 책을 좋아한다면 나는 단행본에서 인사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 뭐 이런 거, 양치질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화장실 뭐 이런 것들 검색해서 하셔서 그런 단행본들을 아주 많이 모아서 그거 전집처럼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면 그게 또 전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아이에 따라서 접근을, 전집이 좋은지 단행본이 좋은지,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60권의 책을 다 읽어내는 아이, 책을 읽으면 다 좋아하는 아이일지라도 유독 좋아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깨비가 나온다든지 전집에서, 혹은 이야기가 좀 반전 스토리 있잖아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냥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막판에 뒤통수를 때린 듯한 맞은 듯한 아주 경쾌하게 끝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좋아한다면 반전이 있는 그림책 이렇게 또 검색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몇 권 더 모아서 아이에게 준다거나, 그렇게 전집과 단행본을 잘 오고 가면서 아이에게 책 읽기에 즐거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은 안 보면 책을 쌓아두는 것이 싫어서 집에 책을 많이 안 사줬는데 집에 책을 많이 놔두는 게 좋은지를 고민을 하셨어요. 사실 5살 정도 되면 아이마다 다른데, 아직 5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반복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아주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었다면 더 이상 반복을 잘 안 하는 시기가 이 나이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굳이 책을 사야 된다라고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중고 서적을 충분히 이용하셔가지고, 이왕 전집을 사거나 단행본을 사거나 해도 중고로 사서 집에 쌓아두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게 아니면 요즘은 뭐 리텔 코리아라든지 이렇게 대여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책들. 그럼 그 대여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책을 주어도 돼요. 도서관도 대여인 거잖아요. 그렇게 단행본과 전집을 오고 가면서 대여를 해주시는 거죠. 다만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 대여를 하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을 때, 전집이든 단행본이든 그 책의 반응을 어머니께서 그 컴퓨터로 좀 적어 놓아두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엄마 그때 이런 내용의 책이 있었잖아, 그 책 또 읽고 싶어 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목록에 적어두었던 우리 아이가 언제 읽었던 그 책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때 아이가 말한 책이 이 제목이구나, 이 전집이구나를 알고 다시 한번 그 사이트나 도서관을 이용해서 그 책을 다시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는 다시 읽고자 하는 욕구도 채우고, 그리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그쵸? 조금 부담이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 너무 책이 꽉 쌓여 있어서 좀 답답할 수 있고, 책이 너무 많아서 이제 놔둘 공간도 없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또 좋은 유용한 팁이 될 테니, 그렇게 도서관이나 대여 사이트를 이용해서 책을 읽어주는 방법도 저는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세 아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직 이 나이 때는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 반복을 하지 않은 아이에게 억지로 반복을 권유하는 건 좋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창작 동화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어휘력을 배우는데, 이 창작 동화도 잘 읽어보면 과학 동화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책에 나와 있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 뭐 가족 간의 관계,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사회성을 기르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정말 영역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창작책이 있지만, 이걸 다 사줄 순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창작이 밑에 저변에 막 깊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명작동화, 전래동화, 그리고 자연관찰, 그리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들, 이런 책들은 한 줄씩 있으면 아이가 이제 책을 읽다가 휴지기가 오더라도 다시 책꽂이에서 이런 게 꺼내봐요. 그런 책들이 명작동화면 우리 아이는 명작에 좀 요즘 관심이 있구나 싶어서 명작 동화에 관련된 책을 좀 더 빌려주거나 대여해주고, 또 전래동화를 그런 식으로 대여해주고, 마찬가지로 자연이나 과학적인 부분 그렇게 아이에게 독서 환경을 깔아주시면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5세 아이 책 읽기 어떤 책을 사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주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난 이렇게 해야겠다 방향을 조금은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 이 아래 댓글로 쫙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